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150여 년 동안 그들만이 기념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돼 모든 사람들의 기념일로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흑인을 비롯해 소수계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준틴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해방의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주들에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이 밀 농사가 흉년이 돼 수확량이 지난 6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올해는 유럽산 밀을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준틴스 공휴일로 연휴인데 아직도 이 준틴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대부분은 공휴일 제목만 들어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땡스기빙, 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감사하다, 뭐 나오고요. 인디펜던트 데이, 인디펜던트 독립기념일, 메모리얼 데이, 뭐 메모리얼 데이 하면 뭔가 추모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베테랑스 데이, 네.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떤 공휴일이다 그러면 그 명칭만 봐도 무슨 날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준틴스는 참 단어부터도 모호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틴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준 6월 그리고 19th 19일을 합친 단어죠. 준 19th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준틴스. 그러니까 6월 19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냥 준 19th 하면 뭐 6월 19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네.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준틴트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6월 19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6월 19일인데요. 이게 어느 6월 19일이냐면 예. 바로 1865년 6월 19일을 의미합니다. 이 남북 전쟁에서 버지니아가 항복해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고든 그레인저 북군 장군이 텍사스주 갤베스톤에 도착했고요.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그 갤베스톤에서 텍사스주의 흑인 노예들에게 남북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윤이다. 모든 이제 남부의 흑인들은 자유인이다, 이런 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됐음을, 모든 남부 흑인들이 자유인이 됐음을 공식 발표한 날이 바로 1865년 6월 19일 준 19th.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발효했지만 남부주들이 이걸 거부하면서 독립국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링컨의 노예 해방령 이후 2년 반 만에 실질적인 그 흑인들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초창기에는 흑인들에게 이 자유를 기념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죠. 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해서 흑인 노예가 해방됐고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북군이 이겼다고 해서, 남군이 패했다고 해서 흑인이 곧바로 뭐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초기에는 각자 기도하거나 흑인 가족 모임에서 자축하는 그런 정도였고, 이 뭐 6월 19일을 기념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전체가 다 기념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노예 출신 흑인들이 매년 치르는 순례 행사 정도로 여겨졌고요. 그러다가 1872년 휴스턴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흑인 목사와 사업가 그룹이 10에이커 땅을 구입했고, 그 10에이커 땅에 노예 해방 공원을 만들어서 축하 이벤트를 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게 좀 확장돼 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흑인들만 기념하던 노예 해방일이 연방 공휴일이 될 수 네.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연방 공휴일이 된 거예요? 예, 이게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 150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됐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뭐 노예가 없어졌고 차별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오피셜하게 사라졌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서는 뭐 여전했죠. 흑백 분리가 계속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흑백 분리도 1965년까지. 있었고, 뭐 백인 남부 지역에는 뭐 백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에는 흑인들이 갈 수 없는 뭐 화장실도 흑인 백인 따로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민권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말콤 엑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흑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 조지아, 워싱턴 DC 등에서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축하하는 행사로 이 노예 해방일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지역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죠. 1990년대 너무나 잘 아시는 로드니 킹 구타 사건,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LA 폭동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이 흑인들 인종차별 문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이 경찰 기관의 흑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차별 등이 문제가 됐고요. 그게 갈수록 심화됐죠. 그래서 흑인들의 분노가 커졌고 해소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임했고 이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등장 때문에 흑인들의 박탈감이 더해졌고 결국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좀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만든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특히 조지 플로이드가 이 미네소타에서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그렇죠.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어폴리스에서 경찰관 무릎에 목이 눌려서 아주 비참하게 질식사를 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외쳤는데도 경찰관이 아랑곳하지 않고 백인 경찰관이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으로 이 목을 눌러서 결국 질식사하게 만들었는데요. 흑인 사회 분노 폭발했고 뭐 비단 흑인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또 이때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아주 기세를 올렸죠.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이 주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백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들도 상당수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이때가 그 2022년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여론이 이제 높아지자 2021년 연방의회가 6월에 준틴스 연방 공휴일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7일 서명하면서 결국 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틴스가 2021년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로 확정됐고요. 이제 2023년 이제 3년째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준틴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휴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그렇죠. 듣고 보니까. 네, 준틴스는 뭐 의미 있는 공휴일이고요. 과거에는 뭐 흑인 노예방을 기념하는 날로 한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좀 크게 넘어서지 않았나. 물론 흑인 사회에서는 이제 흑인 노예방의 날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이제 미국 사회 전체로 보면 이제 인종차별에 맞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계속되고 있는 그 경찰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항하는 의미가 크고요. 경찰이 특히 백인을 대하는 것과 비백인들,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들을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 새벽에 항상 2시 뭐 3시 이렇게 출근하지만 저도 한번 이 경찰한테 이 검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새벽에? 예, 뭐 라이톤을 하는데 네. 경찰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나 라이톤인데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너 술 마셨냐고 딱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그때 압박감을 느꼈고요. 네. 위협을 느꼈어요. 저는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라이톤을 랩톤도 아니고 라이톤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너 술 취했냐고 딱 백인 경찰이 저한테 아주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말을 더 했다가는 심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경찰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받았는데 이 경찰이 백인을 대하는 것과 비백인을 대하는 그런 점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소수계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신. 그게 지금의 이 준틴스와 상당히 맞물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예는 이제 사라졌지만 경찰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런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인종차별 의식 이런 거는 좀 뿌리 깊지 않은가. 그런 걸 계속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준틴스 같은 날을 일부러 더 굉장히 성대하게 사실 뭐 LA에서도 뭐 페스티벌이 열리고 퍼레이드가 열리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걸 계속 좀 그 이슈화 시키는 거고요. 이걸 화려하게 이슈화 시킴으로써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종차별은 안 된다.
더 이상 그 뭐 피부 색깔 때문에 다르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마 갈수록 준틴스 날은 굉장히 화려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아주 심각한 밀 흉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미국 중서부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밀산지 대평원에서 밀농사 흉작, 밀농사가 아주 흉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가뭄 여파로 미국 전역에서 재배되는 이 겨울밀의 3분의 1 정도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 19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폐기율입니다. 한 1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폐기율이고요. 최악이라고 꼽혔던 1930년대에 폐기된 밀의 양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밀이 올해 버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됐습니다. 네, 최근에 중서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좀 농사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 앞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밀을 그 심각한 밀 흉작을 겪고 있는데 흉작이라고 하면서 그 재배된 밀의 3분의 1을 버린다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흉작인데 재배한 거라도 다 수확을 해서 우리가 뭐 이용해야 되지 뭐 먹든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농사의 특성을 전했는데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밀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밀을 끝까지 재배해서 수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을 재배해서 생산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종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밀농사가 그러니까 흉작이 확실하면 제대로 재배할 수 있는 밀도 다 갈아엎는다고 그럽니다.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 전체 이 중서부 지역 밀의 3분의 1이 폐기 처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중서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농사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겁니까? 예, 그 최근에 사실 비가 내렸죠. 5월, 6월에 중서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근데 이 일부 지역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비가 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겨울밀 얘기하고 있는데 5월, 6월에 비가 내려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밀농사를 되살릴 수 없다. 특히 중서부 대평원, 캔자스라든가 이 중서부 대평원 밀농사 지역에 광대한 이 밀농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걸 되살리기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캔자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댄 오브라이언 농업경제학 교수는 비가 내린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게 내렸기 때문에 밀농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었나요? 연방 농무부의 그 보도를 보면요, 캔자스주가 이제 밀 주산지인데 경질적색 겨울밀이죠. 경질적색 겨울밀이 절반 이상이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재배 밀 수확량이 52부쉘이었는데 올해 밀 수확량은 29부쉘,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됐습니다. 캔사스 주에서도 뭐 밀농사가 잘 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캔자스 밀재배자 협회 마샤 보스웰 회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캔자스 주에서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밀농사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멀쩡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밀도 다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폐기할 모든 분량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캔자스주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캔자스주에서 밀 재배하는 곳의 93%가 이달 초에 가뭄에 시달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캔자스주 전체에서도 절반 이상이 극심한 가뭄이나 또는 예외적 가뭄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2년 연속 그 토양이 바짝 말라붙을 정도로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서 그 여파 때문에 밀농사가 상당히 좀 흉년이라고 합니다. 네, 밀 수확량이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수급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도 아니면은 지금 뭐 안 되죠. 수입을 더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 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양 이상을 수확을 못하면
수확하는 게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갈아엎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산 밀 경쟁력이 크게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산 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어요. 그럼 밀 경쟁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세 가지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밀이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밀농사가 흉년인데 러시아와 동유럽의 밀농사는 풍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밀, 동유럽산 밀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밀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대단히 높은 밀 운송, 철도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캔자스 같은 데서 밀이 이제 생산이 되면 이걸 이제 철도에 실어서 전국에 네. 이제 운송하게 되는데 네, 철도 요금이 이제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지 타선이 역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화 강세, 달러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 밀을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 뭐 이런. 그래서 이 같은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미국산 밀의 경쟁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재분소들이 유럽산 밀가루를 수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워낙 밀을 많이 생산하니까 유럽산 밀을 수입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유럽산 밀을 수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밀 가격이 올라서 밀가루나 뭐 빵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세 있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